늦은 봄, 대치동 아파트 거실에 저녁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수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켜두고만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뉴스 앵커가 뭔가를 떠들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8년을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무료한 시기였지요. 저녁은 먹고 그래. 아내 김선영이 주방에서 쌀쌀한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대답 대신 민수는 고개만 까딱였어요. 선영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찰그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지요. 결혼 20년 떡 이제 두 사람 사이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엔 다녀오세요. 저녁엔 밥 먹어요 정도가 전부였지요. 침대도 따로 쓴 지 3년째였어요. 선영은 안방을, 민수는 작은 방을 차지했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뱃살은 나오고 머리는 벗겨지고 얼굴엔 주름이 패였습니다. 건설회사 부장이라는 직함도 별 의미 없었지요. 승진은 막혔고 후배들은 이미 임원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 이번 달 카드값도 200만 원 넘었어. 선영이 거실로 나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식비야, 회식비. 부장이 쏘지 않으면 누가 쏴?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30년 모은 돈이 5억인데 이런 식으로 쓰면 노후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관리하잖아, 통장. 내가 뭘 어떻게 써?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민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 늙어 죽는 건가?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저녁, 선영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하숙생 한 명 받으려고 하는데. 하숙생? 갑자기 왜?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 친구 동생이 대학원생인데 집이 멀어서 고생한대. 월세 50만 원만 받고 작은 방 내주려고. 50만 원? 그게 뭐가 돼? 디글 모아 대사 아니야. 요즘 같은 때 월 50이면 적지 않지. 민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나야 상관없어. 선영은 그날 바로 연락을 취했어요. 사흘 후 초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선영이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어요. 민수는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선이 멈췄어요. 여보, 소개할게. 윤지현 씨. 오늘부터 우리 집 하숙생이야. 25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얇은 니트 원피스가 몸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순간 멍했다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네. 강민수입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지현의 손이 부드럽게 민수의 손을 감쌌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어요. 민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지요. 실례지만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저씨라고 하긴 너무 젊으셔서. 지현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편하게 불러요. 민수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선영이 지현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지현의 모습뿐이었습니다. 3살. 나이 차이가 23이나 나는구나.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로 옆방에 지현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가벼운 기침 소리, 옷 갈아입는 기척,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게 들렸지요. 민수는 베개를 뒤집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난 유부남이고 저 애는 대학원생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엔 이상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목이 말라 일어난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화장실 문이 열렸지요. 지현이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의 그녀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아하, 오빠. 깜짝이야. 지현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미안. 물 마시려고.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오빠도 잠 안 와요? 저도 낯선 곳이라 그런지 잠이 안 오네요. 지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요. 금방 익숙해질 거야. 편하게 지내. 민수는 황급히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가슴 속 뜨거움은 식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지현이 복도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잘 자요. 오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 뭔가 다르다. 알 수 없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위험하다는 신호였지만 동시에 강렬한 끌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국 잠들지 못했지요. 지현이 들어온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민수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지현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응? 회사 일찍 가야 해서. 민수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늘 지현은 베이지색 가디건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수수해 보이면서도 묘하게 시선을 끄는 스타일이었지요. 아내 선영은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었지요. 지현아,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점심 챙겨 먹어. 나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네, 언니. 걱정 마세요. 선영은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당신도 저녁 알아서 먹어요. 동창 모임 있어서 9시는 넘을 거야. 그래. 알았어. 민수가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나간 순간 집안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민수와 지현, 단둘만 남았지요. 민수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일어났어요. 나도 가봐야겠다. 오빠,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타드릴게요. 지현이 먼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어요. 거절할 이유가 이게 없었지요. 지현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향이 거실에 퍼졌어요. 그녀는 컵을 들고 민수 앞에 섰지요. 오빠, 크림 넣어 드릴까요? 아니, 블랙으로. 지현이 커피를 건네는 순간 손가락이 살짝 스쳤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오빠는 항상 이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지현이 민수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무릎이 거의 닿을 듯 했지요. 회사가 멀어서 8시엔 나가야 돼. 힘드시겠어요. 매일 그러시면. 지현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민수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요. 괜찮아? 익숙해. 오빠, 저한테 편하게 말해도 돼요. 언니도 없는데 뭐. 지현이 슬며시 웃었어요. 그 미소가 묘하게 도발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알았어. 나 가봐야겠다. 다녀오세요, 오빠. 지현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민수가 신발을 신는 동안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가디건 사이로 쇄골이 드러났지요. 민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엔 제가 뭐라도 해놓을게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민수는 엘리베이터에 탄 후에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가슴 한쪽엔 묘한 기대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녁. 민수는 회사를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아내가 늦는다고 했으니 집에 가도 지연뿐이었어요. 그 사실이 민수의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빠 왔어요? 지현이 앞치마를 두른 차에 주방에서 나왔어요. 머리를 높이 묶어 올렸고 볼에는 밀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지요. 뭐 하는 거야? 김치전 부치는 중이에요. 오빠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전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 뭐 해서 오빠 것도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그래, 고마워. 민수는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현은 막걸리 2병을 들고 나왔어요. 오빤 막걸리 좋아하시죠? 언니가 냉장고에 넣어뒀던데 어떻게 알았어? 오빠 얼굴에 써 있어요. 지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잔을 따랐습니다. 김치전과 막걸리, 둘이서 마주 앉은 식탁, 아내 없는 집, 모든 게 위험했어요. 민수는 막걸리를 벌컥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빠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언니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지현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는 관심 없어. 내 일에 외로우시겠어요. 지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지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아니에요. 오빠는 달라야 해요. 지현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묘한 온기가 있었어요. 막걸리가 한 병 비었습니다. 2번째 병을 따르며 지현이 민수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느새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지요. 오빠,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뭘? 언니랑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민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 표정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지현의 손이 살며시 민수의 손등에 얹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지현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지요. 오빠, 저한테 기대도 돼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민수의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현아, 이러면 안 돼. 왜요? 오빠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 있죠. 지현이 고개를 민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샴푸 향이 코를 찔렀어요. 민수는 숨을 멈췄지요. 나 유부남이야?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지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민수는 그녀의 입술을 봤지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지현은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막걸리 잔을 치우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김치전 냄새. 지현이가 해준 거야? 네, 언니. 오빠랑 같이 먹었어요. 지현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지현을 돌아봤어요. 지현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쉿, 민수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지현뿐이었지요. 이 여자 위험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민수를 휘감았어요. 지현의 마지막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빠, 외로우시죠? 며칠 후 아내 선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틀간 부산 출장 가야 해. 본사 교육 때문에. 민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지현과 단둘이 집에 남는다는 뜻이었지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현아, 오빠 밥 좀 챙겨줘. 혼자 두면 라면만 먹을 거야. 선영이 지현에게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언니. 제가 잘 챙길게요. 지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영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지요. 오빠,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지현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아무거나. 민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지현은 더 가까이 다가왔지요. 아무거나는 제일 어려운 메뉴예요. 오빠,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녀의 손이 민수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네, 오빠. 제가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지현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가 올라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 갓 지은 밥, 몇 가지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지요. 오빠, 맛있게 드세요. 지현이 민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얇은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목선이 깊게 파여 있었지요. 민수는 애써 시선을 내리며 밥을 떴습니다. 맛있네. 진짜요? 다행이다. 오빠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식사 내내 지현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민수는 설거지를 하려 일어났어요. 오빠,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오빠는 손님이에요. 그냥 쉬세요. 지현이 민수를 소파로 밀어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지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지현이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봤어요. 가느다란 허리,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머리카락. 모든 게 위험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지현이 거실로 나왔어요. 오빠, 와인 한잔 할래요? 언니가 안 계실 때 마시라고 좋은 거 숨겨뒀대요. 와인? 네, 제가 찾았어요. 오빠 몰래. 지현이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곧 테이블에 와인 2잔이 놓였어요. 붉은 액체가 잔을 채웠지요. 오빠 건배해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저녁에. 비밀스러운? 언니 몰래 와인 마시는 거요. 지현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지요. 1잔, 2잔. 어느새 병이 비었습니다. 지현이 민수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았지요. 오빠. 왜?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지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사슬린. 저 오빠 좋아해요. 민수는 숨이 멎었어요. 지현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제 마음인데. 오빠도 저 싫어하지 않잖아요. 지현의 손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난 유부남이야. 너한텐 아저씨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지현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빠, 저 진심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민수의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외로움, 욕망, 술 기운 모든 게 뒤섞였지요. 지현아, 오빠, 저 안아줘요. 지현이 민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지현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지현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어요.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 젖은 눈, 떨리는 입술, 모든 게 아름다웠지요.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민수는 작은 방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옆엔 지현이 누워 있었습니다. 새하얀 이불을 덮고 고요히 숨쉬고 있었지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로서의 감정이었지요. 지현이 눈을 떴습니다. 오빠, 계셨어요? 그녀가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지현아, 우리 큰일 났어. 무슨 큰일이요?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아내가 있잖아. 언니는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현이 민수를 꽉 안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오빠,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우리만의 비밀로 할게요. 비밀? 네? 오빠, 이건 우리만 아는 거예요. 지현이 민수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지요. 이틀 후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고생 많았지, 지현아. 아니에요, 외연이. 오빠랑 재밌게 지냈어요. 지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영은 짐을 풀며 물었습니다. 당신 잘 먹었어? 응, 지현이가 잘 챙겨줬어. 민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벽 너머 지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지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빠, 잘 자요? 사랑해요. 우리 비밀 절대 지킬게요.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나 미친 거야. 완전히 미친 거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지현이라는 늪에 빠져버렸지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현의 진짜 계획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현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됐어요. 아내가 출근한 낮, 늦은 밤,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만났지요. 민수는 점점 지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현이 민수에게 속삭였어요. 오빠,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두 사람은 작은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선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요. 제가 논문 쓰려면 자료 조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아르바이트만으론 부족해요. 지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돈을 구해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형편도 어려우신데. 지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오빠, 그러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지시면 괜찮아. 500 정도야. 민수는 다음 날 회사 퇴직금 중 500만 원을 찾아 지현에게 건넸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지현이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후 지현이 또다시 민수를 찾았습니다. 오빠, 죄송한데 제가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 친구 차를 빌렸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수리비가 300만 원이래요. 친구가 당장 내놓으래요. 지현이 울먹였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또 돈을 꺼냈어요. 카드 현금 서비스로 300만 원을 마련했지요. 됐어, 걱정 마. 오빠,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현은 갚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요구를 했지요. 오빠, 저 학교 그만둘까 봐요. 왜? 갑자기? 등록금이 없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이 700만 원인데 제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민수는 이번엔 주저했어요. 이미 800만 원을 줬는데 또 700만 원이라니. 지현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알아요, 오빠. 제가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 학교 그만두면 오빠랑 함께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지현이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전 오빠 곁에 있고 싶어요. 학교 다니는 척하면서라도요. 민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마련해볼게. 민수는 결국 700만 원을 더 줬어요. 이제 총 1,500만 원이었지요. 그 즈음 아내 선영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500만 원이 넘었는데 회사 일로 쓸 게 많았어. 무슨 일로요? 당신 부서 예산 다 있잖아요.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었어. 개인적으로? 뭔데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민수가 짜증내며 대꾸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녀는 통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이 민수를 불렀어요. 여보, 퇴직금 통장에서 500만 원 빠져나간 게 뭐예요?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요. 맘대로 쓰면 어떡해요? 당신이 관리한다면서? 그럼 내가 쓸 돈은 어디서 나와? 부부는 또다시 싸웠습니다. 선영은 의심이 커졌어요.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어느 날 밤 지현이 민수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오빠, 저 결심했어요. 뭘? 오빠랑 함께 새 출발하고 싶어요. 이 집에서 나가서 둘이서 살고 싶어요. 민수는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도 언니랑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랑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지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난 유부남이야.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그냥 도망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오빠 능력 있으시니까 어디서든 살 수 있잖아요. 지현의 눈빛이 빛났어요. 돈은 어떻게 하고? 오빠 명의 통장에 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가요. 그건 안에 돈도 섞여 있어. 오빠가 번 돈이잖아요. 오빠 거예요. 지현이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저 진심이에요. 오빠 없인 못 살아요. 제발 저랑 함께 가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지현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생각해 볼게. 오빠,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전 오빠를 기다릴게요. 지현이 민수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은행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마옥.
우리 부부가 30년간 모은 돈 하지만 민수는 결심했어요. 지현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겠다고. 통장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려고 합니다. 은행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5억 전액이요? 고객님, 이런 큰 금액은 보통 며칠 전에 예약하시는데요. 오늘 당장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지점장님께 확인 드릴게요. 1시간 후 민수는 5억이든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어 전액을 옮겼지요. 아내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해방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현이었어요. 오빠 일 잘 됐어요? 응, 다 됐어. 오빠 사랑해요. 이번 주말에 떠나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내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통장 해지했죠?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공동명의 통장이라 확인차 전화 온 거예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5억. 우리 노후 자금 5억을 당신이 몽땅 가져갔어요? 내 돈이야. 당신 돈? 내가 30년간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에요. 선영이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미쳤어요?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오빠 좀 놔주세요. 지현아, 넌 들어가 있어.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현은 민수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민수의 팔을 잡았지요. 언니, 미안해요. 사실은 오빠랑 저랑 사귀고 있어요. 선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비틀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당신들이 선영의 손이 민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미안해 선영가.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 참아? 20년 결혼 생활이 뭔데? 30년 모은 돈이 뭔데? 선영이 울부짖었어요. 당신 그 여자한테 홀린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난 지현이랑 떠날 거야. 가라고? 하지만 그 돈은 내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안 돼. 내 돈이야. 민수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현도 따라 나섰지요. 당신들 지옥 갈 거야? 반드시 후회할 거야. 선영의 절규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민수와 지현은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둘만의 세상이에요. 지현이 활짝 웃었습니다. 민수는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멸의 시작이었어요. 민수와 지현은 강남의 한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스위트룸이었어요. 넓은 거실, 킹사이즈 침대,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민수는 5억 중 일부로 일주일을 예약했지요. 오빠, 여기 너무 좋아요. 지현이 침대에 뛰어올라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자유야. 민수도 웃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의 무게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룸서비스로 저녁을 시켰어요. 샴페인을 터뜨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응, 너랑 함께니까. 지현이 민수의 품에 안겼어요.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찔렀지요. 오빠 사랑해요. 평생 함께할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완전히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지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빠,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금방 올게요. 사랑해요. 민수는 안심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 3시간. 지현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또 전화했어요. 또. 하지만 지현의 전화는 꺼져 있었지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민수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에 물었어요. 107호 투숙객 중 여자분 나가는 거 보셨나요? 아침 일찍 짐 들고 나가셨는데요. 짐? 민수는 급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지현의 가방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도 화장품도 모든 게 없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켰어요.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잔액, 영원 5억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이럴 수가?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해외 송금 5억 원. 베트남 은행으로 돈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침대 위에 또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는 못 봤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였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빠가 외로워 보였고 돈이 있었고 속이기 쉬웠어요. 저 윤지현도 아니에요. 대학원생도 거짓이었어요. 오빠는 5번째예요. 고마웠어요, 오빠. 더 이상 지현이 아닌 사람이 민수는 쪽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민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가 민수의 진술을 받았어요. 피해 금액이 5억이라고요? 네, 전 재산입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송금이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거죠? 그렇지만 사기 아닙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요나 협박 증거가 있나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형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윤지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사기 전과는 없네요. 혹시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수사는 하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런 로맨스 사기는 대부분 돈 못 찾습니다. 민수는 허탈하게 경찰서를 나왔어요. 거리를 헤매며 걸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 아내가 쫓아낸 집도 회사, 곧 알려질 추문 더 친구들, 비웃을 사람들 또 민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님 용의자 특정했습니다. 오시겠어요? 민수는 달려갔어요. 형사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본명 박미선, 32세. 전문 로맨스 사기꾼입니다. 이미 5건의 전과가 있어요. 피해자 모두 3배희 50대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현이었어요. 아니 박미선이었지요. 수법이 똑같습니다. 하숙생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접근해서 외로운 남성을 유혹하고 돈을 뜯어낸 후 해외로 도주합니다. 그럼 잡을 수 있나요?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서 송화는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겁니다.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변두리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아내 선영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 청구 2억, 불륜과 재산 횡령 혐의였지요. 회사는 명예퇴직을 권고했어요. 소문이 퍼져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 짓을 하다니 라는 비난뿐이었지요. 민수는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로맨스 사기 일당, 해외 도피 중 피해액 총 20억 원 추정. 민수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젠장.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핏발선 눈, 늘어진 턱살. 한 달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지요. 내가 뭘 한 거야? 대체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결혼 20년. 아내와의 대화는 끊겼고 침대도 따로 쓰게 됐지요. 무료했습니다. 공허했어요. 그때 나타난 지현, 아니 박미선 35살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착각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진심이라고 외로움을 채우려다가 모든 걸 잃었어. 돈에도 욕심이 났어요. 아내와 평생 모은 5억을 독차지하고 싶었지요.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켰어. 지현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애절한 고백.
모두 연기였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어요. 사랑이라 믿었지만 조종당한 거였어.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도 30년간 모은 재산도 한순간의 욕망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가정의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알았지요. 아내의 잔소리, 평범한 일상, 그 모든 게 행복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탐욕과 욕망이 만든 자업자득이야. 민수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당신 지옥 갈 거야. 반드시 후회할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지옥이었지요. 민수는 빈 소주잔을 바라봤어요. 선영가, 미안해.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었어요. 48년 인생 중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가정도, 재산도, 명예도, 친구도 모두 사라졌지요. 남은 건 후회뿐이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 하늘처럼 민수의 미래도 어두웠지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원룸에 민수의 한숨만이 메아리 쳤어요. 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지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했고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결국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